네, 이번에는 새로운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앤 IT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IT 칼럼니스트 이호훈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어제 미국에서는 그 페이스북 페이퍼라는 뉴스 읽기 앱이 출시가 돼가지고 네. 많은 화제를 몰고 왔는데요. 그 기존의 뉴스 소비 방식을 좀 획기적으로 바꿀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과연 페이스북 페이퍼가 뉴스 소비 방식을 확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바꾸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까지 인터넷 뉴스 서비스가 어떻게 진화해 왔고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기존의 뉴스를 접하던 방식도 많이 변하게 됐다, 예.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미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로 그 뉴스를 접하는 방식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왔는데요. 기존처럼 TV와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시는 분들도 아직 많이 계시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뉴스를 읽으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이때 인기를 끈 것이 포털 사이트 뉴스 코너랑 오픈 저널리즘이라고 불리는 시민 참여형 인터넷 신문들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보다 쉽게 좀 다양한 시각의 뉴스를 접할 수 있게 되어서 많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은 문제점이 지금 노출된 상태입니다. 네, 문제점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크게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너무 많은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용자들이 뭐가 진짜 중요한 정보인지 알기가 오히려 어려워졌다는 그런 것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인터넷 뉴스 소비 중심이 포털 사이트로 옮겨가면서 이용자들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좀 선정적인 제목과 사진들이 우선적으로 배치되기 시작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뉴스를 소비하는 매체가 스마트 기기로 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새로운 뉴스 서비스는 이런 기존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어떤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떤 새로운 뉴스 서비스들이 각광받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기존 매스미디어의 변화 방향은 크게 그 인터랙티브, 오픈, 그리고 데이터 저널리즘의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보이는데요. 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서비스는 미국 뉴욕타임스의 스노우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동안 그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매체 형식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실험적인 시도를 해왔었습니다. 그중 스노우폴은 읽는 형식에서 보는 형식으로 바뀌어 제작된 새로운 탐사 보도 기사인데요. 이런 기사들을 흔히 그 몰입형 인터랙티브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예전 기사들과는 달리 이런 인터랙티브 이야기들은 다양한 동영상과 모션 그래픽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보다 흥미로운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사진, 3D 그래픽, 지도 등 다양한 그 수십 가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통해서 기사 내용을 한눈에 알 수가 있고 입체적으로 좀 기사가 느껴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스노우폴의 경우 보도 6일 만에 290만 명이 이 기사를 읽었고요. 작년에는 퓰리처상까지 수상한 바 있습니다. 네. 또 영국 가디언지에서도 이에 질세라 좀 다양한 소재의 인터랙티브 기사를 만들었는데요. 그중에서 최근 공개된 NSA 파일 디코디드는 이용자들의 참여까지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가디언지는 이 밖에도 좀 다양한 독자 참여형 모델들을 실험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매일 자신들의 편집 계획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독자들과 함께 정보 수집과 취재를 진행하는 뉴스리스트라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2009년에는 영국 하원 의원들의 어떤 활동비 청구서 45만 건을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독자들에게 이 청구서를 좀 직접 검토해 주길 부탁한 다음에 이들의 도움으로 문제가 있는 22만여 개의 청구서를 찾아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좀 시각적 효과를 추구하고 독자 참여를 좀 많이 유도하는 네. 그런 형태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 밖에 또 다른 형태의 뉴스 형태 있을까요? 예, 이용자들이 좀 잠깐 이용하기 쉬운 아주 짧은 그리고 어떤 찾아가는 뉴스 서비스들도 좀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영국 BBC에서는 사진 공유 SNS인 인스타그램에 전용 뉴스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13초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뉴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중요한 이미지와 짧은 문장으로 뉴스를 전달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다른 변화는 웹사이트에 좀 뉴스 퀴즈라는 이용자 참여 코너를 개설하고 있는 것이 좀 많아졌는데요. 그날 보도된 뉴스를 바탕으로 주로 설문조사나 아니면 대학 연구 결과들 같은 거요. 이것을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것들에 대한 퀴즈를 내고 있습니다. 퀴즈 끝에는 그 퀴즈가 어떤 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그 뉴스를 보여주고요. 이게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코너에서 네. 마이트앤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도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페이스북의 페이퍼도 언론사에서 만든 그런 것은 아닌데 이렇게 매스 미디어 밖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도는 없을까요? 사실 그동안 그 스마트 기기에서 뉴스를 읽기 위한 서비스는 좀 많이 존재해 왔었거든요. 플립보드나 펄스, 피들리
같은 이름의 서비스가 이미 존재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SNS 서비스나 그 포털 사이트들이 좀 뉴스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들이 뛰어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뉴스 소비가 인터넷 이용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출시된 페이스북 페이퍼는 상당히 매끄러운 인터페이스와 더불어 새로운 읽기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앱입니다. 이 앱의 가장 큰 장점은 내용보다는 어떤 사용 경험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솔직히 지금까지 나온 뉴스리더 앱 가운데서는 가장 뛰어난 편입니다. 네. 또 기존 뉴스리더 서비스들의 장점을 상당히 잘 흡수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읽기도 좋고 페이스북의 어떤 편집자들이 큐레이션한 그런 뉴스를 자기가 좋아하는 카테고리를 설정해서 읽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읽다가 좋은 기사가 있으면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바로 공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최근에 뉴스 트렌드가 얼마나 많은 클릭을 하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됐냐로 좀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추세를 좀 정확하게 따라잡은 것 같습니다. 반면 그 야후에서 나온 뉴스 서비스는 페이스북과 전혀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야후 다이제스트라는 이름의 서비스인데요. 오전, 오후 두 번에 나눠서 다양한 야후 편집자들이 선택한 뉴스 10여 개만을 보여줍니다. 네. 너무 많은 뉴스들이 범람한 세상에서 꼭 필요한 뉴스만 선별해서 보여준다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야후는 단순히 흥미를 끄는 뉴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뉴스만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어떻게 성공하는지 아니면 실패하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보이지 않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결국에는 좋은 뉴스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도 좀 뉴스를 전하는 입장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